조문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5월에 저희가 네. 건너뛰었고 네. 4월에 뵙고 또 네. 여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 네, 뵙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아, 그럼요. 이제 한여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뉴저지에서 오셨죠, 오늘?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뉴욕 근무니까 네. 뉴저지에서 넘어와서 이제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뉴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가 많이 막히죠? 아침에는 네. 그래도 조금 난데 출근 네. 시간 조금 지나면 네, 근데 네. 오후 이제 한낮부터 굉장히 네. 갈 때까지 되게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이 네. 이렇게 차가 막히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민법이 생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병목 너무 현상처럼. 막힌다고?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그래서 네. 맥로그가 너무 많아갖고 네. 그리고 특히나 그 트럼프 시절에 너무 그 이민 진행이 더뎠잖아요. 네. 그 이유가 RFE라고 해서 추가 서류, 네. Request for Evidence 너무 많이 나오고요. 네. 인터뷰 안 해도 되는데 인터뷰 다 하게 만들었고 특히 네, 취업이민 네, 네. 같은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적체가 너무 심해서 그 음.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네. 원래 이민법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네네. 다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때가 됐는데 심사를 못하는 거죠. 오피서들이 아, 손이 네. 모자라니까. 네. 그래서 더 굉장히 2배로 네. 진행이 더뎠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는 음. 조금 바뀔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이 미국의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법이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인터뷰도 이제 뭐 컴퓨터로 줌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뭐 트럼프 시대의 그런 거 지우기를 네. 많이 나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뷰, 그러니까 네. 취업이민 인터뷰는 지금도 그래서 많이 안 해요. 이제 네. 취업이민 신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마지막 단계 I-485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가 들어가면 네. 전에는 이제 인터뷰가 거의 나왔죠. 네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의무화를 했으니까 트럼프 네. 시대에.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승인서가 탁 날라오면서 네. 카드가 날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야. 그린 카드에 내 얼굴 사진이 네. 박혀서 오다니 막 네네. 이렇게 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한술 더 떠서 네. 결혼으로 이제 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랑 결혼해서 하는데 그럼 저희도 인터뷰 안 하나요? 그래요. 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했었고 네. 두 분 사이에 이제 결혼 관계의 뭐 적법성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를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펄슨으로 인터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바라지는 마시고 거기까지. 네. 어쨌든 그래도 취업이민 인터뷰를 거의 안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맞아요. 부담이 확 그럼요. 줄잖아요. 네네. 예.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이민법에 대한 개혁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요즘 조금 아무 소식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하원을 통과했던 그런 개혁안, 뭐 네. 불법으로 계시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서 시민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거, 네, 뭐 네. 드리머들한테 영주권 네. 가는 그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상원의 벽이 높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네. 뉴욕 타임즈가 입수를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개혁안이 나와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자보다도 합법 이민에 관한 거, 합법 네. 이민을 좀 더 간소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모색하겠다. 네. 트럼프 때 하던 여러 가지 그 반이민 정책을 없애는 거에서 네. 그치지 않고 더 이민 정책을 향상시키고 더 네. 많은 그런 그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네. 또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네, 바이든 네.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인데 네. 그게 이제 미리 한 46페이지짜리인가 네. 그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곧 공식적으로 발표가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뭔가 좀 대대적으로 개혁이 되고 뭔가 안 좋았던 것들을 좋게 바꾸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바심을 내니까 특히 맞아요. 이제 네. 1,200만 명 넘는 네, 신분 네. 없으신 분들은 당장 이제 그렇죠. 뭔가를 네.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샘물이 안 솟으니까 굉장히 네. 갈증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네. 제가 요즘 그 한인분들 많이 이제 글을 올리는 사이트를 가끔 보면은 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체적 구제안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불체적
체제 네. 구제안 하원까지만 통과하고 네네. 예, 지금 일단은 홀드 상태입니다. 네.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다려 네. 보면 또 좋은 네. 소식이 있겠죠. 또 그때그때 네네. 뭐 항상 뭐 미디어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여러 이민 네. 변호사들도 네. 또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예, 네. 좀 참을성 있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러니깐요. 것처럼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엔 네. 돼야죠. 이번 시대에 안 그러니깐요. 되면 정말 이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네.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음. 있을까요? 네, 기다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민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생방송 전화 열려 있습니다. 718-762-9300 혹은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요. 좀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분이 학생 비자로 계신가 봐요. 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아는 분이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취업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질문은 참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지금 사실 영주권 문호가 네. 취업 영주권은 활짝 열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정말 옛날에 노동허가 접수하고 7년 막 6년 7년 기다려야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뭐 2, 3년은 기다리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를 보면 다 취업이면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류를 네. 넣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네. 진행이 된다고 오늘 넣는데 다음 달에 된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그 과정이 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취업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 스폰서를 잡는 게 굉장히 큰 그 관건인데 네. 지금 이분은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뭐 캐시 잡을 한다거나 네네. 뭐 이러시는 것 네네.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데서 그래 너 일 잘하니까 우리가 영주권 스폰서 해줄게. 그런데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네. 나는 합법적으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스폰서십을 받을 수 네. 있나 하는데 영주권 취업 영주권이라는 거는 지금 일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라는 그 의도가 분명하면 네.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시면서 네. 나중에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때 노동카드를 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노동카드를 받으신 다음부터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은 사실 일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생 학생이신 비자는. 분인데 그래 일을 하게 되면 불법 취업이 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I-485를 들어갈 때까지 한 1년 좀 지금은 문호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년 네네. 정도면 들어가요. 그게.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학생 비자 유지 안 하셔도 되고 네. 노동카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시고 네. 영주권 받으면 당연히 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학생 비자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네. 처음에 그 신청할 때 학생 비자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아니고요. 네. 이제 취업 이민을 하시려면 제일 처음에 임금 그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 노동부에서 결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한 4, 5개월 걸려요. 네네. 그러고 나서 광고 아까 이제 뭐 이 미국에서 구직 그 굉장히 네. 그 구인난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한테 길을 터줘서 이민자들을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광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 스폰서가 있고 내가 영주권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인 광고가 필수예요. 그래서 구인 광고를 법에 맞게 하고 네. 구인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US 워커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네. 또는 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요건으로 내세운 거기에 그 퀄리파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네. 것을 입증을 해야지 외국인한테 자리를 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구인 광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구인 광고 다 하고 우리가 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인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우리가 영주권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이 승인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 I-485 문호가 열려 있으면 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플러스 뭐 이렇게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반드시 네. 학생 신분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때 학교를 그만두시면 안 돼요. 네. 하지만 I-485가 들어가면 음. 그때부터는 유지를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I-485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유지를 하셔야 되고 네. 예외적으로 네. 이민법에 245K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그 조항에 의하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180일까지는 봐주는 조항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그게 떠도 네. 취업 이민 진행하는 데는 사실은 지장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때 신분이 좀 망가졌다 네. 그랬는데 바로 한 6개월 안 돼서 아이렛이 4파로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럼요. 방법이죠. 합법으로 있으시다가 영주권으로 네.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이제 네. 정 안 되시는 분들 네. 실망하지 마시라고. 네. 180일까지는 봐주는 조항이 있다는 거 말씀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네. 자, 어떤 분이요. 영주권 신청할 때 I-20를 많이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I-20 이제 학생 비자 네. 얘기 연속인데 이제 학생 비자 하면 I-20를 발급을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I-20를 많이 발급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하는 그 질문은 학생 비자를 오래 유지했는데 그렇죠. 네. 뭐 여러 군데서 네, 학원을 네. 다니면서 또는 뭐 한 학원에서도 1년 1년 계속해서 그렇죠. 받는 그런 건데 그거를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이제 인터뷰를 가서 학생을 예를 들어서 그 랭귀지 스쿨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녔어요. 네. 똑같이 그냥 뭐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했어요.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학생 비자라는 거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비자 유지를 하는 거지 신분 유지용으로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거는 그거는 네.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 뭐 처음에는 비기닝 그 클래스를 네. 들어갔다가 뭐 그다음에 중급을 하고 고급을 하고 네. 또는 그러다 대학교를 갔다가 아니면 네. 또 다른 거라고 좀 이런 거를 조리 있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아. 요즘은 인터뷰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네네. 서비스 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I-20를 무조건 많이 발급받고 학생 비자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왜 이 학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그 이유를 좀 그 납득할 수 있도록 네네.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학원을 다니시다가 중간에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하셨다가 그럼 좋죠. 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말이 그래서 되죠. 네.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오래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 1년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 인터뷰를 가게 됐어요. 네. 그분이 걱정이 이제 한숨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네네. 학생 비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네네. 라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네. 학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한 학기하고 또 그만두고 또 그렇게 한 거 또 학원을 다닌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하다가 네. 그래서 학교를 디그리 코र्스를 갔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대더라. 어허. 그래서 내가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영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너무 모자라서 내가 학교 갔다 다시 네. 왔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인터뷰를 갔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참 복골복이라는 진짜 게 그러네요. 가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 그분이 한 7, 8년 학생 비자를 유지했는데 네네. 결국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트집 잡지 않을까 해서 네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런 건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네네. 그냥 또 승인이 되셨어요. 야, 그런 분도 있고. 그게 인터뷰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준비는 다 해야죠. 네. 어떻게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니까 네. 오피서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보면 뉴욕하고 뉴저지를 이제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뉴욕은 보통 그 맨하탄에 있는 데를 많이 가요. 네. 물론 그 롱아일랜드 저 홀츠빌 쪽도 많이 네. 가지만 주로 맨하탄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저지는 뉴악인데 학생 비자에 가난한 좀 뉴악 쪽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학생 비자에 네. 관한 건 그래요. 네, 그, 네. 예. 아니, 어떤 분들 보니까 이 서류가 텍사스로 갔느냐, 뭐 네바라스카로 갔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챙기시더라고요. 그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필드 오피스로 인터뷰할 네. 때 오는데 요즘은 이제 취업 이민이 그 인터뷰가 많이 없어지니까 네. 이런 그 필드 오피스 쪽으로 뉴욕이나 아니면 네. 뉴욕이나 뭐 네. 이런 데로 잘 안 와요. 안 올 네. 수가 있어요. 네네. 취업 이민은. 그래서 관건이 이제 또 어떤 서비스 센터로 네. 가는 게 또 네,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어요.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15년 전에 자동차 면허증이 익스파이어 된지 모르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다 해결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민법이 잘 되면 이 서류를 어떠한 방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민법이 잘 되면이 이제 뭐 영주권이 잘 네, 돼서 네, 네. 신청을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네.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예전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유죄 네.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네.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게 나는 다 법원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네. 또는 법원에 가서 디스미스가 됐으니까 네.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안 돼. 일단 체포가 되셨으면 체포가 됐다고 쓰시고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무면허로 익스파이어 된 네, 대로 네. 해가지고 이제 체포가 돼서 법원 가서 네.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뭐 그러니까 무슨 내가 차지가 된 적이 있느냐, 무슨 사이테이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는 체포된 적이 있냐, 거기 예스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익스파이어 된 걸로 운전을 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벌금을 냈다든가 뭔가 판결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예스를 하시고 네. 법원에 가시면 그 판결문을 달라고 하면 돼요. 디스포지션이나 아니면 네. 콜 재킷 같은 거. 지금 네. 이거는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익스파이어 된 그 운전면허증으로 하다가 걸리셔서 법원 가서 판결 받으시고, 이거는 영주권이나 또는 네. 신비권 할 때 문제는 안 되십니다. 전혀 네, 문제는 네. 안 되세요. 물론 네. 음주운전이 같이 결부가 네. 되면 얘기는 틀려지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기재만 하시면 돼요. 기재를 하시고 서류는 법원에 가서 재판 받으신 법원에 가면 네. 그냥 내가 가서 내 이름 대면 네. 띄워줘요, 서류를. 어허. 그래서 그거를 원본을 네. 한 2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는 영주권 할 때 쓰시고, 네. 예, 하나는 시민권 할 때 쓰시고, 네. 예, 그렇게 예, 마련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 걱정하실 그렇군요.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미리 떼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예, 방법. 미리 네, 떼어놓으시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또 네. 없어질 수도 있고 네, 네. 잘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오래 걸려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운전면허 익스파이어 된 거니까 별로 아니지만 어떤 크리미널 레코드 같은 거를 엑스펀지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기록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형사 변호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해결하고 판결 받고 뭐 벌금 내고 이랬는데, 이거 내가 퍼블릭 레코드로 남는 거 싫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엑스펀지라고 해서 기록 말소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크리미널 형사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소를 시키면 나중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그게. 네. 그런데 이민법에서는 기록을 말소를 했던 안 했던 무조건 다 디스클로즈를 하고 서류를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서류는 다 띄워놓으시는 거, 원본으로. 아하,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또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1월에 노동허가증을 받았는데 콤보카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콤보카드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1월에 노동허가증을 받았는데, 아, 노동허가증을 1월에. 일월에. 노동허가증과 콤보가 같이 노동허가증이- 나오죠? 네. 글쎄, 그러니까 여행?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단계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적정임금하고 광고하고 그다음에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걸 네. 노동허가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게 승인이 되면 네. 그다음에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IDC 140이라는 청원서하고 네. IDC 485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가 동시에 거의 들어가요. 그러면서 노동카드 신청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노동카드 승인을 받았다는 게 노동카드만 받았다는 거니, 노동카드 하면서 여행허가서 같이 해요. 그래서 그쵸. 노동카드는 네. 앞에 있고 여행허가서는 뒤에 있고, 그래서 같이, 콤보카드예요. 네. 그런데 노동허가서만 하신 분은 노동허가서만 나와요. 네. 여행허가서만 하신 분은 여행허가서만 나올 수 있고, 네, 두 개를 네. 같이 하신 분은 콤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분은 노동카드를 받았다는 게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1월에 돼서 네, 그때 네. 이제 모든 걸 신청을 들어갔다는 건지 네. 아니면 노동카드만 나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걸 보시면 카드가 음. EAD라고 해서 네, 그 네.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노동카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 IDC 551 Advance Parole이라고 돼 있어요, 네, 같이. 네. 그럼 그게 이제 콤보인데, 만약에 이분이 노동카드만 받았다면, 나는 네. 노동카드 받았는데 콤보카드는 왜 안 나와, 노동허가서는 왜 안 나와요 하시면, 그거는 한번 담당 변호사한테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네.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신분이 여기서 만약에 없으시거나 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면 여행허가서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콤보카드를 신청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아니면 아니면 이제 노동 허가서, 그러니까 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노동 카드로 잘못 아실 수도 있고. 네. 네. 요즘에 근데 이렇게 노동허가증이라든지 콤보카드라든지 좀 늦어지고 있나요? 오래 걸려요. 굉장히 아. 오래 걸려서 네. 신청하고 나서 거의
7, 8개월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어떤 분들은 3, 4개월에도 나오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시하고 막 이렇게 네. 소송까지 지금 이어지고 그러거든요. 아, 빨리 좀 그렇군요. 해달라라고. 네. 왜냐하면 그 노동카드를 제때 발급을 못 받아서 내가 취업 기회를 상실하기 음흠.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네.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아. 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노동카드를 발급을 받는 그 요건이랄까 그 자격이 되는 게 네.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주재원 비자나 그 투자 비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H1B 배우자 일부 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배우자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노동카드를 하는데 모든 노동카드가 늦게 나오니까 네. 우리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네네. 그런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 모든 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은 좋을 말이 것 같아요. 쉽지 그쵸? 사실 그게 여유가 됩니까? 나 빨리 이거 그쵸. 받아가지고 뭐 마음이 운전면허도 급하죠. 갱신해야 되고 네. 뭐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이민 사이트를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내 상태가 혹시나 새벽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아. 예, 많이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 네. 이메일로 연결해 놓으면 바로 이메일로 받으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 또 드려볼게요. 취업비자 H1B를 받아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대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파트타임으로 바꿨고 이제 회사에서 몇 달 무급 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여파로 네. 이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사실 H1B 같은 그런 그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네. 파타임으로 바꾸면 파타임으로 바꾼다고 이민국에 별도로 그거를 신청서를 냈어야 돼요, 사실. 네. 그냥 내가 풀타임 H1B로 들어갔는데 파타임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민국의 어멘드먼트, 그러니까 네. 내가 했던 그런 청원서에 대해서 그 수정을 해서 보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급 휴직인데 H1B는 네. 병가돼요. 네. 내가 아파서 한 5개월 동안 내가 쉬겠다. 네. 그럼 병가 처리를 하면서 H1B 신분 유지됩니다. 네. 그렇지만 무급 휴직을 네. 회사 사정으로 회사에서 일이 없으니까 너 잠시 좀 대기하고 있어. 라는 네.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네. 안 되시니까 대신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됩니다. 네, 취업 비자를 받아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 서류를 접수를 했어야만 했고 병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병가할 수 있고요. 네, 휴직도 할 수 있어요. 네. 개인적인 상황이면. 네.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일이 없으니까 음.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 이렇게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운용의 묘를 살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퍼스널 리브를 하겠다. 네, 이렇게 퍼스널리 휴직을 하겠다라는 네네. 걸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네, 그냥 휴직 기간 중에도 H1B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점을 좀 살리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사에서 권고를 할 때는 좀 불가능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잘 바꿔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은 네.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답변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대학을 다니다가 코로나 때 한국에서 한 학기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요. 마지막 학기는 미국에 와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이제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 OPT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OPT를 할 수 있고 취업 인터뷰까지 보았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이고, 아하. 이 OPT라는 게 네. 이제 그 아시다시피 대학이나 뭐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네. 1년 동안 그 현장 실습 기간을 가질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드밴티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STEM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뭐 과학이라든지 뭐 기술, 네네. 뭐 공대 뭐 이런 데는 1년이 아니라 3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업 비자보다도 사실 좋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지금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을 한 학기를 듣고 이제 네네. 다시 와갖고 수업을 1년을 한 학기를 다시 했는데 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온라인을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지금 네. 하는 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코비드 때 코비드 특례가 발표가 됐었어요. 학생 네. 비자에 관한. 근데 거기 보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도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OPT를 하려면 지난 1년간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학교를 다닌 게 온라인으로 다녀도 된다고 돼 있어요. 네. 다만 I-20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액티브하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외에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때 학교에서 I-20를 액티브를 시켜놨으면 괜찮은데 네. 아 그냥 너는 외국에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I-20 없어도 그냥 우리 학교 수업 듣게 해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난 그 1년 동안 I-20 자체가 1년을 갖다가 액티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요건은 지난 1년을 학생 비자로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OPT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이 온라인을 들었대 미국에서 그냥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온라인을 들은 게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을 들었고 아마 I-20 자체를 그냥 그 터미네이트를 시키고 다시 이제 오면서 다시 이제 네. 다시 그 리인스테이트를 시켜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요점은 뭐냐면 OPT를 하려면 지난 1년 동안 I-20를 유지하면서 학생 비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온라인 오프라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들었던 뭐 미국에서 들었던 그것도 상관이 없다고 네. 그 코비드 특례로 돼 있어요. 네네. 하지만 문제는 I-20 자체가 액티브 돼 있었냐 안 돼 있었냐 아마 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한다고 하는데 네. 이분은 아마 학교에 요청을 해서 네. 매뉴얼로 좀 이걸 고쳐주세요. 예전에 네네. 액티브 안 하게 했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하던지 아니면 한 학기를 좀 늘려서 더 다녀서 1년 요건을 네. 채운 다음에 OPT를 아이고. 하셔야 되는데 아유 이거 정말 굉장히 말 그대로 난감하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3년 네. OPT를 할 수 있고 취업 그렇죠. 지금 뭐 기회까지 지금 네. 생긴 것 같은데 학교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안타깝네요. 너무. 네. 학교에 정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매뉴얼로 한번 네네. 서비스라는데 연락해서 학교에 있는 네. DSO가 좀 수동으로 그 매뉴얼로 고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영주권자인데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2년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많죠? 이게 워낙 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네. 체류 어디 이제 한국이나 가시면은 체류가 길어지면서 미국으로 제때 잘 못 돌아오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재입국 허가서라는 거는 내가 원래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나갔다 오면 그 문제가 좀 되세요. 네, 네. 그리고 1년까지는 이제 봐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해외 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재입국 허가서라는 리엔트리 퍼밋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가면 2년 동안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이분이 지금 2년이 지났다고 2년, 했잖아요. 네. 그럼 2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2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일단 문제는 비행기를 탈 때 영주권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네. 사실 집 떠난지 그러니까 네. 미국 떠난지 1년이 넘으면 사실은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도 문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올 때 입국 허가서 기간은 지났고 그다음에 나간 지 2년이 넘었으니까 네. 영주 의도를 포기했다라고 간주를 해서 입국을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좀 예외적으로 워낙 뭐 상황이니만큼 네. 내가 뭐 이러저러해서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 굉장히 이 코비드가 심각해서 여행을 할 수 없었고 네. 또는 내가 한국에서 뭐 의료 뭐 그 치료를 받을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네, 뭐 네. 식구 중에 뭐 뭔가 이멀전시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미국의 여러 그 레지던스 서류들 내가 네네. 미국에 내가 이런 타이즈가 있다는 거 뭐 패밀리 타이라든지 네네. 이코노믹 타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나는 미국에서 살 의도가 확실하다라는 네. 그런 서류 같은 걸 좀 구비를 하고 네. 들어오시면 통과를 시켜주기도 해요. 네. 근데 좀 상황이 딱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제2국 허가서 기간 지나기 전에 사실 들어와야 되고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서류들을 좀 구비를 해서 한번 네. 시도를 해보실 수밖에 없을 것 아,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 반대로 이제 한국을 음.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고 비자를 연장하고 이 여권도 연장해야 되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못 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영주권 연장은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10년짜리 영주권을 이제 10년이 네. 좀 지날 것 같은데 연장을 네, 네. 하는데 나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안 네.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연장 신청서를 접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연장 신청서는 해외에 계실 때 접수해도 돼요. 네.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제1국 허가서는 해외에 있을 때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없고, 하지만 영주권 연장은 해외에 계시면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 오면 영주권 같은 경우는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영주권 만료된 카드를 갖고 있어도 그 접수증을 같이 제시를 하면 내 네. 영주권이 1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아. 효과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일단 네. 연장을 하시고 가시던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셔서 연장을 뭐 연장하시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네.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문 찍는 게 문제인데 네. 지문을 찍을 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문도 많이 웨이버가 많이 돼요. 네. 예전에 지문 찍은 기록이 있으면 FBI에서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지문 찍었던 그 기록을 다시 리트리브를 해서 그거 갖고 네.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문이 뭐 웨이버 되고 실제로 지문 날인소에 가서 직접 찍지 않아도 네, 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훨씬 간편한데 그렇지 않고 지문을 찍으려면 또 들어오셔야죠. 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네. 접수증이랑 같이 네, 첨부를 네.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접수증이랑 같이 첨부를 네. 하시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이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는데 재정 보증을 부모 수입이나 자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그 영주권 신청할 때 특히 이제 이분 이제 가족 이민에서는 네. 초청자가 재정 그 보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일정 액수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를 초청할 때 이제 아이가 아직 그 네. 독립을 하지 않고 뭐 학생 신분이거나 뭐 이랬을 때 또는 네. 뭐 회사를 다녀도 수입이 많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금 돈을 벌지를 않으니까 수입이 없어요. 보통은 네. 최근 3년치 그 얼마 세금 보고를 했는지 그거를 제시를 하고 네. 지금 현재 얼마 벌고 있다는 그런 증빙서류를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자산으로 하는 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부모님이 두 분이고 나 혼자고 그러면 보통 그 포벌티 라인이라고 해서 빈곤선이 한 120% 하면은 한 2만 5, 6천 불 돼요. 네네. 2만 5, 6천 불에 대한 내가 소득이 없다. 그걸 네. 입증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의 5배 되는. 그러니까 네. 2만 5천 불의 5배니까 한 12만 5천 네네. 불이죠. 12만 5천 불의 자산이 있음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은행에 뭐 지난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잔고가 그만큼 됐다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이 네. 내가 모기지 같은 거 빼고 네. 자산 가치가 12만 5천 불이 된다. 그렇게 입증을 해도 됩니다. 그건 아. 자동차 같은 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은 어리니까 자산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의 자산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부모랑 같이 이제 보통 살고 있고 부모님이 초청받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이 없으시거나 뭐 네. 그러시겠죠. 아니면 뭐 비이민 비자거나 네. 그런 그분들이 이름으로 집이 있을 수 있으면 그분들 집을 갖고 쓸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은행에 예금이 있다거나 주식이 네네. 있다거나 이러면 그걸 쓸 수 있는데 다만 그 수입을 쓸 때는 그 쓰는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네네. 부모님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수입은 쓸 수가 없어요. 음. 하지만 자산 같은 경우는 신분하고 상관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자산으로 네. 5배 되는 아까 네네. 말씀드린 5배 되는 금액의 자산을 입증을 하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재정 증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네.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자격이 안 되고 우리 아이도 안 되고 아니면 또 뭐 그 돈을 벌어도 어느 정도 네. 그거 맞춰야 되니까 남한테 부탁하기는 굉장히 또 이게 그렇죠. 좀 네.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 사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다행히 만약에 이렇게 자산으로 하실 수가 있으면 네. 예, 그것으로 입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네.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 또 드려볼게요. 직원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 볼륨이 너무 적어서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너무 성실한 직원이라서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회사 볼륨이 글쎄요 얼마나 그러니까 영주권을 할 때 보는 거는 이 네. 자리가 정말 이 회사에서 필요한지를 봐요. 네. 그래서 회사가 볼륨이 아무리 적어도 이 사람이 필요한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볼륨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면 이 직원한테 앞으로 지불해야 될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볼륨이 100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네. 순수익이 네. 마이너스예요. 네. 그리고 자산도 없어요. 네. 그러면 자격이 안 되세요. 하지만 우리는 볼륨이 뭐 10만 불이에요. 네. 하지만 10만 불이지만 남는 돈은 그래도 꽤 많아요. 네.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뭐 줄 수 있는 뭐 3만 불을 이 사람이 준다라고 하면 3만 불 정도가 남아요. 또는 네. 마이너스가 되지만 우리가 자산 아까 이제 그 재정 증명을 할 때도 수입과 자산 얘기를 네. 했는데 취업이민 스폰서하는 회사도 그래요. 네. 순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순유동 자산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 우리가 얼만큼 뭐 돈이 있다 또는 커스터머로부터 받을 돈, 네. 그러니까 그 미수금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하는데 미수금 있고, 그다음에 재고를 이렇게 쟁겨놓은 게 쌓아놓은 게 네, 있고 네. 이런 거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네. 걸로. 그래서 볼륨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볼륨이 적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필요할 정도의 그런 액티브한 오퍼레이션은 된다라고 하시면. 수입 쪽을 또는 네. 자산 쪽을 체크하셔서 그것만 되시면 네. 그 스폰서의 자격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 이거 정말 꿀 정보인데요? 네. 이렇게 예상 외로 이런 걸 모르시다고 우리는 네. 수익이 안 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회사라서 네. 전혀 스폰서를 할 못 수가 해준다. 없어요. 네. 또는 한 명을 하고 있어서 한 명분만 하면 나머지는 못 해요라고 네,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가발 회사다 무슨 비우티 서플라이즈다 이러면은 인벤토리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수입 쪽으로는 적다 하더라도 수익 쪽으로는 네. 자산을 보면 인벤토리가 뭐 20만 불, 30만 불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세금 보고서에 나타나거든요. 음. 그런 걸로 순유동 자산을 입증을 해서 네. 재정 능력을 네.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영주권 신분으로 정부 보조 섹션 8로 렌트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영주권자가 돼서 받으시는 거는 나중에 시민권 할 때는 정부 보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보는 난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다만 이제 허위로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자격인데 받았다. 이런 거는 시민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good moral character라고 해서 네. 내가 굉장히 그 좋은 도덕적인 품성을 가졌냐 이런 네.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위로 또는 네. 뭐 거짓말해서 이렇게 받은 거 아닌 이상 네네. 그 퍼블릭 그 트라지 또 네. 퍼블릭 베네핏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의 결격 사유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괜찮으세요. 이분. 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런 거 정부에서 보조받는 거는 어떤가요? 이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네. 트럼프 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 들어오면서 트럼프 뒤엎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때 이거 받아도 안 된다, 저거 받아도 네.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렌털 이거 네. 보조받는 거 영주권 할 때 안 됩니다 원래. 네. 하지만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다시 예전으로 회귀를 네. 했기 때문에 아하.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받는 거 또는 장기 요양을 하는 거 이렇게 네.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받아도 네. 앞으로 내가 정부 보조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입증을 하면 괜찮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가족 이민의 경우는 나 재정 보증인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 재정 보증인이 나의 그 재정이 관련해서 네. 책임을 지겠다. 네. 취업은 취업 스폰서가 이만큼 돈을 주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건 안 받겠다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결격 사유가 완전히 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주재원의
와이프입니다. 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네.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여기 지금 당연히 계시면서 하는 게 네. 좋죠. 네. 주재원 비자의 네. 그 배우자 네, 신분이면 네. 노동카드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네. EAD 카드라는 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취업 영주권 스폰서십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네. 일도 안 하는데 뭐 어느 회사가 그냥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여기 계실 때 만약에 스폰서가 어베일러블 하다면 여기서 진행을 하시고 네. 한국에 가시면 나중에 한국에 가셔서 진행은 계속 하시다가 한국을 가셔도 되고 네. 아니면 한국 가셔서 스폰서를 찾아서 그때 진행을 하시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영주 비자를 네. 그러니까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주재원 신분으로 있으시면 여기 있으시는 동안에 하는 게 당연히 그렇군요. 예, 그게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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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가능은 하고 취업 네. 영주권을 그러면은 그렇죠. 숙련과 비숙련 중에서 어떤 음. 것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네. 숙련 같은 경우는 내가 2년 경력이 보통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비숙련은 경력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경력이 없으면 한국 회사가 아닌 경우에 아무 경력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구인 광고를 냈을 때 미국 네네. 사람들이 오면 미국 사람들을 뽑지 않을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조건도 네. 제시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숙련이든 비숙련이든 문호가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런데 한때는 비숙련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이상 정지가 된 적도 있었고 예전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문호로 따지면 숙련, 비숙련 상관은 없지만 네. 앞으로는 혹시 비숙련이 닫힐 거를 생각해서 내가 숙련직으로 2년 경력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숙련직을 하시는 게 더 네. 낫겠지요. 하지만 네. 임금 같은 경우는 웨이지 네. 같은 경우는 숙련직이 이제 더 높으니까 네. 또 회사의 재정 능력 입증도 좀 봐야 되고 네. 네. 살펴볼 게 한마디로 그러네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네. 말씀은 못 드려요. 네. 네. 그래서 변호사랑 좀 자세히 네. 그 스폰서 하는 회사 네. 그런 경제적인 거, 네. 그다음에 나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 나의 음.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네. 가지고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워낙에 인터넷에 이렇다 저렇다 내용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헷갈리죠. 막. 예, 그러니까. 뭔가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숙련 비숙련 네, 얘기하시는 네, 거 네. 보니까 네, 예. 정확하게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가족 영주권 진행 중에 초청인 어머니, 그러니까 시민권자신데 초청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이분이 가족 영주권 진행을 받으시는 분이 미국에 계신지 한국에 계신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미국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네네. 법이 또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법이 바뀐 지는 뭐 엊그제 바뀐 건 아니고 네네. 2013년쯤 바뀌었나? 언제 바뀌었는데 네. 초청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245L이라는 조항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단지 초청받는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미국에 있고 돌아가실 때 미국에 있고 계속해서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네. 가족이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국에 네.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럴 땐 돌아가시면 네. 아주 예외적으로 그 휴메니테리안 그런 베이스로 뭐 네. 인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게서 안 네, 되고 네. 안 된다고 보셔야죠. 네. 하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네. 예, 내가 우선순위 일자가 열려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내 차례가 되면 네. 예,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면 바로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죠. 해놓고 뭐 그런 경우도 예, 바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네네. 예, 가능해요. 네, 그렇군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민권 시험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볼 수 있나요? 인터뷰에 통역자를 데리고 가면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시민권 보실 때 영어 울렁증이 계셔서 영어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근데 시민권을 뭐 내가 한국말로 무조건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네. 내 나이하고 영주권 보유 그 연도 네. 얼만큼 보유했는지 네네. 그거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네. 내 나이가 55세다. 그러면
영주권 15년 되셨어야 돼요. 네. 15년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네. 내가 55세가 넘으면 영어로 안 보셔도 되고 네. 또는 내가 나이가 50세밖에 안 됐어요. 그럼 네. 20년을 있으셔야 돼요. 아하. 그런 분들은 이제 영어 면제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영어 면제가 되시면 예전에는 통역자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네. 요즘은 다 그 전화로 통역을 연결을 해요. 네. 그래서 전화 스피커폰으로 뭐 한국말이면 한국말, 중국말이면 어허. 중국말 네. 이런 그 트랜슬레이터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그 이민국에서 직접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네. 통역자는 데려갈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신청서에 나는 영어 면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가서 나 통역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아주 명쾌한 이민법에 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이 조문경 변호사님 구글에서 평점 4.5점 만점에 4.4로 굉장히 높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찾아보셨나봐요. 네. 네, 오늘 생활상담 오직 한길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 궁금하신 분들은 718-539-7400, 201-585-740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상담 이주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